예, 자, 약속 계속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뭐 이제 뭐 이 내용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후딱 하고 머리를 합시다. 자, 뭐 어디 갔어요? 아, 예, 그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죠, 이제 학교 참석. 예.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는 게 아니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학회에 참석하자라고 제안을 철수가 있기 때문에 철수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도록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고무했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철수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영희가 기대하도록 맞죠? 예, 맞죠. 예, 약속이란 그런 거라는 거지. 내가 꼭 어떻게 할 거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철수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 갖도록 고무했죠, 철수가. 예, 맞죠. 아니 뭐 그 약속이 다 그렇잖아. 뭐 영화 보러 가자 이런 것도 영화 보러 가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뭡니까? 자기는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아, 맞잖아요. 그 약속을 제안하는 사람이 영화 보러 가자라고 말한 사람이 지가 안 가겠다.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간다는 얘기. 자기가 간다라고 타인이 기대하게끔 고무했다. 부추겼다. 맞죠? 네. 요 약속의 구조라는 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타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라는 말이죠. 불러일으켰는데 뭡니까? 요 행동을 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악을 가했다. 예.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요렇기 때문에 요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요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철수가 안 나왔는데 영희는 참석했어요. 그 참석했는데 좋을 수는 있잖아. 그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는데 보러 가자고 말한 인간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보긴 봤는데 영화가 재미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해악이 발생 안 했잖아. 이렇게 대꾸할 수 있겠죠. 아니 뭐 그래 약속 안 지킨 건 맞는데 해악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가 대꾸를 할 수 있는데 물론 해악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영희가 학교 참석인데 생각보다 좋을 수 있죠. 예, 좋을 수 있지만 위험 뭡니까? 상대방을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죠. 예. 왜냐하면 해악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확실하게 말을 못 하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다행히 해악이 발생 안 했는데
그 만약에 영희가 학교 참석했는데 만약에 꽝이었다. 그러면 영희가 그냥 해악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도 여러분들 일종의 해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은데 뭐 어디 가자고 이야기한 것은 거기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종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것도 뭡니까? 자기 책임의 원리에 대한 일종의 부정이나 무시로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이거는 정보가 굉장히 그 정보를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예. 자, 여기서 보세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철수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고무했죠. 그러면 영희는 이 기대에 맞게끔 자기가 행동하잖아요. 맞잖아요. 그 약속을 했으면 영희는 뭐예요? 자기 스케줄을 조정을 하겠지. 아니면 그 시간을 빼잖아요. 아, 나는 요 시간은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그 시간은 빼고 그 시간 말고 다른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스케줄이나 행동을 영희는 뭡니까? 이 기대에 맞게끔 바꾸잖아요. 바꾸는데 이 정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정보를 얘가 임의로 바꿔버린 거지. 예.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영희는 결과적으로 자기 책임에 따라 행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 맞죠,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하게 뭐 어떤 불이익이 없었잖아. 해악이 없었잖아. 그냥 요 차원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 정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면은 뭐 어떤 공기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집한다는 어떤 분야의 사람을 모집한다는 특히 뭡니까? 어떤 특정 학과를 전공한 사람에게 어떤 유리한 어떤 전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뽑겠다라는 공고를 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뽑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잖아요. 그 공기업이.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그 정보에 맞게끔 뭡니까? 모든 생활을 조직하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그 지원을 할 사람이라면. 그래서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뭐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 뽑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이 기본적으로 내가 자기 책임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헛된 정보로 인해서 자기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가다가 한순간에 기만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자기 책임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자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은폐, 조작해버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약속이라는 게 왜 이런 책무가 발생하느냐.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악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존엄성의 두 번째 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해악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뭡니까? 자기 책임의 원리에 위반되는 이러한 약속 불이행은 부당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건 있죠. 우리 교재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약속이라는 걸 못 바꾸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약속한 사람은 절대 변심하면 안 되냐. 자칫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은 그럼 약속을 절대적으로 어길 수가 없는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속을 어긴다라기보다도 어 이제 그 사례가 나옵니다. 그 사례를 차라리 이야기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예, 그냥 기대를 일으켰다고 해서 다 모든 게 약속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젊은 의사 사례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야기하고 예, 유대적 책무하고 정치적 책무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예, 요 잠깐 멈췄다가 시간이 다 돼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